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도로교통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온 미국인이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기이한 모습들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 도로교통국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5년.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특별할 것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 친환경 전기차 보급 현황, 현장 실사 연수 프로그램. 처음엔 그저 평범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즐비한 선택지 속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의아해했죠. 하지만 저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올리비아 때문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의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이의 친엄마는 홀로 딸을 키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 일, 저 일을 하며 살았죠. 하지만 운명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어느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5살의 어린 나이에 저희 가족이 된 올리비아는 종종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새벽에 출근하기 전 만들어주었다는 따뜻한 미역국과 주먹밥에 대한 기억은 선명했나 봅니다. 가끔 그 음식들을 찾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어린 딸에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는 한국에 계신다는 말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대답이 쌓일수록 올리비아의 마음 한켠에는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깊어져 갔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문득 엄마 생각이 나면 혼자 구석에 앉아 울곤 했죠. 처음에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며 울던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왜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족 관련 숙제가 나올 때면 늘 우울해했고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등하교하는 모습을 볼 때면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결국 올리비아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을 지나갈 때면 일부러 외면했고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렸죠. 자신을 버린 엄마의 나라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올리비아를 입양하던 날, 저는 그 아이의 친엄마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약속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올리비아를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꼭 딸이 크면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올리비아는 누구보다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장을 도맡아 하는 인기 많은 아이였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딸의 마음속 변화는 아주 작은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전 올리비아의 친한 친구 소피아가 암 진단을 받은 엄마와 함께 등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평소라면 고개를 돌렸을 장면이었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소피아의 엄마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지만 딸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거든요. 그날 이후 올리비아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저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 질문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진정한 궁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소피아와 그녀의 엄마를 보며 자신의 엄마도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매일 아침 차려주시던 음식의 온기만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을 안고 한국으로 가서 너무 늦었지만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준 것이 새삼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올리비아의 소원을 이뤄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연수 프로그램에 제 딸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녀의 엄마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올리비아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 올리비아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동안 올리비아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에 온 것 같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얼굴 인식 시스템과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과정을 보며 연신 탄성을 내뱉었죠.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깨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전기버스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공항들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죠. 충전소마다 설치된 태양광 패널, 자동화된 충전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으로 충전 현황을 보여주는 스마트 디스플레이까지. 도로교통국 직원으로서 절로 카메라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공항의 대기 환경은 물론 운영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저희는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은 정확도가 높아 인상적이었죠. 올리비아는 깔끔한 전기버스를 타고 가면서 연신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시내버스와는 달리 정시성이 뛰어났고 버스 전용차로 덕분에 차량 정체와 상관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스쿨버스는 항상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네요. 올리비아의 말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보니 실시간 교통정보가 정확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 노선까지 완벽하게 안내해주더군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전기버스의 조용한 주행음과 깔끔한 실내의 올리비아도 감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은 스쿨버스 위주로 전기차 보급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집중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도입했더군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도시 전체의 대기질 개선에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연신 사진을 찍으며 이건 꼭 미국에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숙소로 가는 길은 꽤 멀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한국의 휴게소 모습에 저도 올리비아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푸드코트는 마치 작은 백화점 식당과 같았고 매장마다 정갈하게 진열된 음식들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푸드코트 한켠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가 그곳을 빤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역국과 함께 진열된 도시락들, 그중에는 동그랗게 만든 주먹밥도 있었죠. 올리비아는 까마득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휴게소를 나와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데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교통 상황 안내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차들이 점점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멀리서 깜빡이는 경광등도 보였습니다. 올리비아가 조금 불안한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엄마를 찾아가는 길인데 하필 이런 상황이 생기다니. 더구나 올리비아의 친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기에 이런 상황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현장에 긴급 구조팀이 투입되었고 견인차들이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교통통제는 물론 우회도로 안내까지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도로교통국 직원으로서 교통사고 현장의 대응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고 발생 후 현장 도착까지 보통 1시간은 걸리는데 여기서는 20분도 안 돼서 고속도로 순찰대와 도로공사 차량이 먼저 도착해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소방차와 구급차도 차례로 도착해 체계적으로 상황을 수습해 나갔죠. 특히 놀라웠던 건 실시간 교통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고 소식이 내비게이션에 반영되기까지 한참이 걸리고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실시간으로 우회도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도로 위 전광판에는 상세한 사고 상황과 예상 처리 시간이 표시되었고 내비게이션은 교통량까지 고려해 최적의 우회 경로를 계산해냈죠. 견인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견인차를 부르고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고속도로 관리 시스템과 견인업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체감상 10분도 걸리지 않아 보였죠. 덕분에 대형 사고임에도 차량들이 빠르게 현장에서 이동되었고 2차 사고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는 건 유튜브에서 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목격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회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잘 구축된 CCTV 관제 시스템과 도로 위험 상황을 즉시 알려주는 전광판,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졸음운전 쉼터까지. 모든 것이 미국의 시스템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도로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우회로로 가는 도중 갓길에 정차된 차량 한 대가 보였는데 순찰차가 이미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죠.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갓길 정차 차량 주의 알림이 떴고 다른 차들도 자연스럽게 차선을 비켜가며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도로 순찰대가 오는데 여기서는 이미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옆자리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보던 올리비아가 앱에서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알려준다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첨단 교통 관제 시스템이 실제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 시내 한 레지던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체크인 과정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키오스크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하니 곧바로 디지털 키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었죠. 미국의 호텔에서는 아직도 체크인에 긴 시간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직원의 응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로 능숙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전문적으로 보였고 피곤한 저희를 배려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죠. 특히 주변 편의시설과 교통편까지 자세히 안내해주는 세심함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올리비아가 신기한 듯 바닥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울 거라 생각했던 바닥이 따뜻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고 프런트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추운 날씨에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니 피로가 금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3시간의 비행과 시차 때문이었을까요? 올리비아는 씻자마자 잠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납골당으로 가려 했던 계획을 수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엄마를 만나는 것보다 하루 쉬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올리비아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 깨우지 않기로 했죠. 저는 도로교통국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교통정보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CCTV 영상, 교통량 수치, 평균 통행 속도 등 모든 데이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아직도 시간대별로 고정된 신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랐죠. 이곳의 시스템은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교차로마다 최적의 신호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대에 특정 도로의 차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해당 구간의 녹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식이었죠. 이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현재 교통 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우회 도로의 신호를 조정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죠. 덕분에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로 위에 수많은 차량들이 마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30%가량 감소했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버스 정시성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버스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발하거나 늦게 도착하면 자동으로 경고가 가고 기사님의 근무 평가에도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이동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서울의 대형 버스 차고지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정렬된 전기버스들이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눈에 띈 것은 체계적인 충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이 주로 스쿨버스 위주로 제한적인 전기차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시내버스 노선의 상당수가 이미 전기버스로 전환되어 있었죠. 버스 차고지 관리자의 설명에 따르면 배차 관리 시스템이 각 버스의 배터리 잔량과 운행거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충전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충전 시간도 배차 일정에 맞춰 최적화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한 버스가 충전을 마치면 다음 버스가 자동으로 호출되어 충전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서 30분 충전으로 4시간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충전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해 보였죠. 차고지 한쪽에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도 있었습니다. 아직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더 짧고 주행거리도 길어서 장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노선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는 운영 방식이 매우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한다면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하루 종일 호텔에서 쉬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차 적응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긴장된다고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난 올리비아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딸의 눈가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엄마를 많이 미워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차 때문에 피곤하다며 쉬던 아이가 오늘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나 봅니다. 저희는 조용히 호텔을 나섰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교통체증이 걱정되었지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최적 경로 덕분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올리비아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될 순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올리비아의 작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줄지어 심어진 입구를 지나며 올리비아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아왔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긴장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관리실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층 문이 열리고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3번째 구역. 그리고 마지막 줄 왼쪽에서 3번째. 그녀는 10년 전 제가 찾았던 그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계셨습니다. 올리비아가 천천히 다가가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신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옆에 작은 명패에는 이지연이라는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올리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다시 쓰고 고쳐 쓴 흔적이 역력한 편지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 새벽 출근길에 항상 자신의 작은 손을 잡아주시던 따뜻한 손길,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으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 미소와 바쁜 와중에도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해 주시던 그 마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외면했던 그 모든 기억이 올리비아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올리비아의 눈에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건 후회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더 많이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더 일찍 이곳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에 대한 가슴 저린 후회가 올리비아의 어깨를 떨게 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괜찮아, 우리 딸 정말 잘 컸구나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손끝으로 엄마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매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도 엄마의 따스함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올리비아가 이토록 성숙해질 때까지 이 순간을 기다려주신 이지연 씨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마치 그분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오던 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올리비아는 휴대폰으로 창밖의 모습을 계속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히려 더 가까워진 엄마의 나라였으니까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저희 부녀에게는 인생을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가진 강점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실시간 교통 관제 시스템, 효율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친환경 차량의 전략적 도입, 미국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했죠. 보고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곧 시범 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올리비아가 제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았을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엄마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올리비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아이가 아닌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성숙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10년 전 올리비아를 입양하던 날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여행에서 찍은 납골당에서의 사진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시간만큼 올리비아는 성장했고 저희의 삶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떨어져 있어도 더 이상 볼 수 없어도 그 마음만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비아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